산책길에서 만난 화려한 여름꽃들, 이름이 궁금해서 답답하셨죠? 한여름의 식물의 모야모에서 대중이 가장 많이 검색한 식물 10종의 비밀을 낱낱이 밝혀드립니다. 복잡한 이론 없이 이렇게 보면 바로 보인다는 핵심만 콕 집어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10위부터 출발합니다. 10위, 플럭스입니다. 여름철 도심 가로변이나 정원에 핑크빛 꽃방석을 뭉쳐놓은 듯 빽빽하게 피어있는 꽃, 플럭스입니다. 키가 허리 높이까지 곱게 자란 줄기 끝에 작은 꽃들이 둥글게 뭉쳐있죠. 플럭스는 그리스어로 불꽃이라는 뜻입니다. 한여름 녹음 속에서 원색의 꽃들이 불꽃놀이처럼 타오르는 모습에서 붙인 이름인 거죠. 우리 정식 이름은 풀협죽도인데 제주도에 자생하는 협죽도와 비슷하지만 열애살이 풀이라는 뜻에서 붙여졌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봄철 길가를 핑크색 카펫처럼 덮는 꽃잔디 역시 이 플럭스와 같은 과 같은 속에 속하는 형제 식물입니다. 꽃잔디는 땅을 기고 플럭스는 여름에 키가 커서 피는 차이뿐입니다. 개별 꽃송이를 자세히 보세요. 꽃잎 5장이 갈라져 있지만 아래쪽은 하나의 긴 빨대 같은 대롱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깊은 대롱 속 꿀을 먹기 위해 입이 긴 나비들이 쉴 새 없이 찾아오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9위는 누리장나무입니다. 지금부터 가을까지 우리 숲을 지배할 매력 덩어리 나무입니다. 흰 꽃 사이로 암술과 수술이 아주 길게 뻗어나와 있어서 멀리서 보면 꽃에 긴 속눈썹이 달린 것처럼 보입니다. 잎은 크고 넓으며 가지에서 서로 마주납니다. 이 나무는 냄새가 이름표 역할을 합니다. 잎을 살짝 비비면 독특한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 때문에 누리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의 유일한 영양제, 원기소 냄새라고 하며 추억을 소환해 주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꽃에서는 꽤 달콤하고 좋은 향이 납니다. 잎과 꽃의 향이 전혀 다른 반전 매력의 나무인 셈이죠. 꽃 속에서도 시간차가 있습니다. 자가소분 방지를 위하여 먼저 수술이 활약하고 지고 나면 뒤이어 암술대가 다른 꽃의 꽃가루를 받기 시작합니다. 가을에는 붉은 별 모양 꽃받침 한가운데에 푸른 열매가 앉습니다. 여름의 흰 꽃만 알아두지 말고 붉은 별과 파란 보석까지 기억하면 계절이 바뀌어도 누리장나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8위는 나리인데 3위 참나리와 같이 설명할 것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7위 범부채. 범부채는 이름 안에 동정 포인트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주황색 꽃잎에는 범, 그러니까 호랑이 가죽 같은 짙은 반점이 있고 칼처럼 납작한 잎은 부채처럼 좌우로 펼쳐집니다. 범의 무늬, 부채 같은 잎, 이것만 기억해도 절반은 마친 셈입니다. 꽃은 6갈래로 펼쳐져 나리처럼 보이지만 붓꽃과 식물입니다. 꽃이 진 뒤에는 꽃잎이 빙글 말리듯 오므라지는 모습도 흥미롭습니다. 가을이 되면 열매가 벌어지고 윤기나는 검은 씨앗이 드러납니다. 6위 회화나무입니다. 회화나무는 멀리서 보면 아카시나무와 닮았습니다. 둘 다 작은 잎이 여러 장 붙은 깃골 겹잎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꽃피는 계절과 꽃 차례를 보면 구별이 쉬워집니다. 아카시나무는 주로 5월에 향기로운 흰 꽃이 호두송이처럼 아래로 늘어지고 가지에 가시가 있습니다. 회화나무는 한여름에 크림빛 꽃이 가지 끝에서 넓고 풍성하게 퍼지며 보통 아카시나무 같은 가시가 없습니다. 어린 가지가 녹색을 띠는 것도 눈여겨볼 특징입니다. 이 녹색 특징을 알고 있으면 잎이 없는 겨울에도
이 나무를 알아볼 수 있죠. 가을 열매는 더욱 결정적입니다. 아카시 나무 열매가 납작한 꼬투리라면 휴야나무 열매는 씨앗 사이사이가 잘록해져 염주나 콩 꼬투리 목걸이처럼 보입니다. 옛날에는 궁궐과 향교, 서원 같은 곳에 즐겨 심고 학자나 벼슬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도 스칼라 트리, 학자의 나무입니다. 여름의 크림색 꽃, 가시 없는 겹잎, 염주 같은 열매로 기억해 보세요. 5위는 모감주 나무입니다. 한여름 나무 꼭대기에 노란 꽃이 구름처럼 모여 있고 바람이 불 때 작은 꽃잎이 황금빛 빛처럼 떨어진다면 모감주 나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도 골든 레인 트리, 황금비 나무입니다. 잎은 여러 작은 잎으로 나뉜 깃골 겹잎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진짜 묘미는 꽃이 진 다음입니다. 삼각형 종이 주머니 같은 열매가 부풀어 오르고 처음에는 연두색이나 붉은 빛을 띠다가 차츰 갈색으로 익습니다. 그 안에는 검고 단단한 둥근 씨앗이 들어있는데 이 씨앗은 염주를 만드는 데 쓰여 염주나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모감주나무는 한 장면으로 외우기보다 노란 황금비가 내리고 종이 등불이 달리고 그 안에 검은 구슬이 나온다는 세 장면의 이야기로 기억해 보세요. 4위는 미국 부용입니다. 접시만한 분홍색이나 흰 꽃이 눈앞에 나타나면 누구나 한 번쯤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꽃지름이 20cm 안팎까지 커질 수 있고 한가운데에는 수술이 합쳐서 만든 긴 기둥이 솟아 있습니다. 무궁화와 같은 무궁화 속이라는 사실이 꽃에서 느껴지죠. 하지만 무궁화가 나무라면 미국 부용은 14살이 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제주도에서 자라는 자생 중이고 큰 나무 수국입니다. 공원에서 커다란 흰 꽃송이가 피어 있으면 모두 수국이라고 부르기 쉽지만 먼저 꽃차례의 모양을 보세요. 이 꽃을 동정하는 열쇠는 바로 꽃의 모양입니다. 일반 수국처럼 둥근 공 모양인가요? 아니면 꽃갈처럼 위가 뾰족한 원뿔 모양인가요? 원뿔 모양이면서 키가 2-3m까지 크게 자란다면 나무수국 계열입니다. 그 중에서도 안쪽에 열매를 맺는 작은 꽃 없이 장식화만 빈틈없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다면 바로 큰 나무 수국입니다. 처음엔 연두색이었다가 활짝 피면
순백색이 되고 나이가 들면 분홍빛이나 갈색 미라처럼 변해 겨울까지 매달려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흰색인데 공처럼 둥근 형태이면 미국수국, 원뿔 형태이면 나무수국 계열입니다. 원뿔 형태 꽃 중에서 안쪽에 작은 꽃도 있으면 나무수국, 화려한 장식화만 있으면 큰 나무수국입니다. 드디어 배롱나무가 이리로 올라왔습니다. 한여름 길가와 공원을 진분홍색과 흰색으로 물들이는 대표적인 여름나무죠. 꽃을 가까이 보면 6장의 꽃잎이 얇은 한지처럼 쭈글쭈글 구겨져 있고 가는 꽃잎자루 끝에 부채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꽃만큼 확실한 것은 줄기입니다. 오래된 껍질이 얇게 벗겨지면서 매끈한 얼룩무늬를 만듭니다. 그래서 꽃이 없을 때도 매끈하고 얼룩덜룩한 줄기를 보면 배롱나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100일 동안 꽃을 볼 수 있다고 백일홍나무라고도 하고요. 구겨진 6꽃잎, 매끈한 얼룩줄기, 100일 동안 이어지는 꽃의 계주. 이 세 문장으로 이번 주 1위를 기억해 보세요. 자, 이제 10가지를 빠르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매끈한 줄기와 붉은 꽃을 이어피는 배롱나무, 크고 하얀 원뿔형 꽃을 달고 있는 큰 나무 수국, 잎 겨드랑이에 주화가 있는 참나리, 커다란 무궁화 꽃을 달고 있는 미국부영, 꽈리 열매를 달고 있는 모감주 나무, 가지 끝 황백색 꽃이 핀 아카시나무 닮은 회화나무, 호랑이 무늬꽃과 부채꼴 잎의 범부채, 줄기의 잎, 꽃더비가 6장이면 나리류, 잎 냄새, 긴 꽃술, 붉은 별, 파란 열매의 누리장나무, 키 큰 여름 화단의 불꽃, 플럭스입니다.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시구처럼 이름을 아는 순간 우리의 산책길은 완전히 새로운 자연의 미술관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배운 10종의 식물 치트키를 가지고 이번 주는 주변 꽃들의 이름을 직접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건 어떨까요? 숲을 여는 창. 지금까지 K 숲해설가였습니다.